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온대기후 사람들의 생활은 이란 주제로 얘기를 해 볼 거고요. 오늘 다뤄볼 기후 지역은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2강 온대기후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낌적인 느낌 먼저 들어가서 어떤 느낌인지 온대기후에 대해서 느낌 가져가 보고요. 그리고 온대기후의 특징들, 그리고 온대기후를 대륙의 서안의 온대기후와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를 크게 비교를 해서 대별을 해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대해서 그 구분과 분포,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출과 선택자를 통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학습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느낌적인 느낌 가져가 볼 건데요. 여기 어딜까요, 친구들? 네,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 되겠고요. 제가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여기 2월 첫째 주 일요일 날 그 무료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2월 첫째 주에 하필 딱 맞게 가가지고 무료 입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나이키 나이키가 원래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이죠. 니케의 상 같은 것들, 유명한 조각상들과 그림들이 많이 있는 박물관인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봤던 그림은 사실 다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저는 모나리자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 무엇인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세페 아르침볼도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리신 사계절이라는 그림입니다. 1573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가을, 여름 요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이 실제로 조금 규모가 있거든요.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참 동안 바라봤던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무와 그리고 풀잎, 나뭇잎들, 꽃,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사계절을 표현해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멋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림이 실제로 굉장히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그림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방금 봤던 그림 왜 가져왔냐? 사실 그쵸. 오늘 우리 얘기할 온대기후 지역이 바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봤던 4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림처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기후 지역도 사계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또 역시 아름다운 체코 프라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계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그 온대기후 살펴보기 전에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는 온대기후가 어떤 구분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온대기후 여기 위치하고 있죠, 친구들? 보시면은 요거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 어떻게 됐어요? 우리 18도 이상인 곳이 열대였다면은 오늘은 온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18도 미만인 곳인데 뭐를 넘지는 않는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영하 3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곳. 그래서 최한월, 1년 중에 가장 추울 때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는 높지만 18도보다는 낮은 곳이 바로 온대기후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오늘 배울 지중해성 기후와 그리고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온난 수분 기후, 서한 양성 기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각각은 강수 시기별로 강수의 강수의 유형별로 나눠지는 기후 구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봤죠? 오늘 배울 기후가 바로 C기후에 해당되는 온대기후이고요. 그래서 최한월 18도 미만, 최한월 영하 3도 이상인 곳. 그리고 역시 최난월 10도 이상인 곳이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상에서 분포 확인하고 갈게요. 분포 어디 있냐? 그쵸,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배웠던 열대기후 지역이 바로 적도 부근에서 한 위도 남북이 20도 정도까지가 열대기후 지역인데요. 오늘 배울 지역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네. 지금 열대기후 바로 위에는 뭐가 있었냐? 여기 지금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건조기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는 좀 이따가 배우려고 해요. 온대기후부터 먼저 배우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띄워서 이제 오늘 온대기후로 넘어갈 거고요. 지금 역시 온대기후는 북반구, 남반구 모두 위치하고 있고 사실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살기 좋으니까, 그쵸? 기온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온대기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들을 보려고 이제 제가 온대기후만 딱 나와 있는 지도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중위도 편서풍 지역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위도인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그쵸, 대다수의 지역들이 다 중위도, 그쵸, 30도 위에 있는 한 30도에서 40도, 50도까지 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역시 남반구도 마찬가지죠. 남반구도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 지역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배웠었던 대기대순환에서 그쵸, 요 위치 어디예요? 지금 0도에서 30도까지 열대기후 지역 있었고요. 우리가 배우는 오늘 온대기후 지역은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요 부근이 되겠죠, 친구들. 여기. 여기서 주로 부는 바람, 여기 바로 편서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서풍이 주로 불어오는 곳, 요 지역이 바로 온대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고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띵, 이렇게 편서풍이 불어 올라가면서 영향을 주는 곳인데, 이 편서풍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기후 조건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편서풍이 바다를 지나서 불어오는가 또는 대륙을 지나서 불어오는가에 따라서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오는 바람의 영향이 다르겠죠, 친구들. 그래서 그게 오늘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대기후 특징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 뭐 이거는 사실 외울 것이 아니죠. 우리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봄을 열심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계절에 따른 일사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일사량, 태양이 들어오는 태양의 입사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받을 때는 여름이 되는 거고 적게 받을 때는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 바로 우리 온대기후 지역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죠. 기후가 대체로 온화하다는 특징, 너무 좋아요. 기후가 일단 사계절이 있고, 그래서 너무 더운 시기도 있지만 너무 추운 시기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일단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에도 유리하고요. 또 인간 생활에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온대기후 특징 마저 더 정리할 건데요. 지금 요 나무 지금 뭐예요, 여러분? 많이 봤죠, 우리 한국에 살았다면 많이 봤던 단풍나무죠. 단풍나무와 요런 잎사귀들 봤나요, 혹시 친구들? 요렇게 지금 활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나무들을 우리가 화렵수라고 합니다. 화렵수. 그래서 화렵수가 보통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온대기후 지역인데요. 사실 우리 여러분 그냥 동네 뒷산만 가더라도 화렵수도 많이 있지만 또 뭐도 많아요. 침엽수림인 소나무 같은 거, 잣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소나무는 우리가 마치 바늘 같은 뾰족뾰족한 이런 잎을 가진 나무다라고 해서 바늘 침자를 써서 침엽수라고 합니다. 침엽수. 그래서 침엽수와 화렵수림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그런 숲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 우리 왜 숲을 얘기하냐? 우리 케펜의 기후 구분할 때 케펜 뭘로 구분했어요? 식생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금 식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대기후 이렇게 구분합니다. 낙엽 화렵수림과 그다음 침엽수의 혼합님 두 개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님.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섞어 먹을 때 혼합 믹스라고 하죠. 그래서 혼합님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대륙의 동안과 대륙의 서안에 나타나는 온대 기후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륙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보통 대륙이라고 할 때는 가장 큰 대륙,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륙, 유라시아 대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과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리스본과 그리고 칭다오 두 군데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리스본, 샹그리아, 샹그리아 와인이 정말 맛있는 곳이고요. 칭다오 맥주로 유명한 곳인데 둘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요. 네, 여행지로도 많이 유명한 곳이죠. 리스본은 지금 우리 대륙의 서안에 있는 곳, 대표적인 곳이라 볼 수 있겠고요. 칭다오는 동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후 차이가 있는지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봐야 될 거. 우리 기후 그래프 볼 때 먼저 뭘 보라고 했어요, 친구들? 그쵸, 최한월의 평균 기온 보라 했죠, 기온. 자, 기온 봐주시면은 리스본은 지금 1월달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따뜻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무려 리스본을 2월달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그런데 좀 바람이 약간 차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입고 가는 거는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칭다오는 지금 뭐 이런 거 리스본은 지금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면 1월달 평균 기온 어떤가요? 보니까 그쵸, 0도에 수렴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0도, 굉장히 훨씬 추운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최난월 8월달 평균 기온도 볼게요. 쭉 따라가 올라와 보니까 그쵸, 리스본 22도, 23도 정도. 여름철 평균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이 한 22도 정도로 좀 서늘한, 괜찮은, 좀 너무 덥지도 않은 괜찮은 기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칭다오 어떤가 볼게요. 칭다오. 네, 칭다오. 청도죠, 청도. 네. 양꼬치엔 칭다오로 유명한 칭다오는 지금 8월달 어때요? 쭉 따라가 보니까 한 25도, 26도 정도로 훨씬 높은 기온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 좀 해볼게요, 친구들. 우리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죠? 네. 보시면요. 리스본은 평균적으로 일단 한월 평균 기온 가장 추울 때가 12도. 그리고 최난월 가장 따뜻할 때가 22도였습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얼마예요, 지금? 두 개의 차이가? 그쵸. 연교차. 네. 1년간의 차이, 연교차 10도에 이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칭다오 볼게요. 칭다오. 가장 따뜻할 때가 26도였어요. 그리고 가장 추울 때 0도였습니다. 차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 저 26도가 됩니다, 무려. 지금 어때요? 연교차를 비교해보니까 어떤가요? 연교차가 동안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6도, 10도 차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게 많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교차는 대륙의 서안보다는 어때요? 지금 동안 쪽이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수량은 오늘 여기서는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강수량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연교차의 차이가 동안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를 봐야겠죠? 왜 그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대륙의 동안과 서안을 비교해준 연교차를 주로 표현해놓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럴까? 일단 요 지역들 지금 보시면요. 그쵸? 요 지역이 지금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친구들. 북반구 중위도입니다. 북반구 중위도인 경우에 무슨 바람이 주로 분다고 했어요, 친구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강조했던 바람, 요 바람 오늘 기억해줘야 된다 했죠. 그쵸? 편서풍이 부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편서풍 어떻게 불어올까요? 편서풍은 요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되겠죠. 요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편서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친구들. 지금 편서풍이 어디를 지나오는지. 그죠? 왜 바람은 지나오는 곳에 성질을 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풍기 앞에 친구가 서 있다가 방구를 뿡 끼면은 나한테까지 방구 냄새가 온다. 이렇게 정말 끔찍한 소리를 했었는데, 네, 바람은 불어오는 쪽에 그 성향을 반영한다, 특성을 반영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 불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좀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대륙의 서안 같은 경우, 대륙의 서안, 요 지금 서유럽, 동유럽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지나와요, 친구들? 이 바람이 지금 바다를 지나서 불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바다 대서양이나 지중해를 지나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유럽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서안에. 그러면 바다를 지나오는 바람은 어때요? 일단 바다의 성향을 쭉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습하고, 그리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름철에는 좀 많이 덥지 않고,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고 습한 성질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동안 쪽 같은 경우는 어떠냐? 동안 쪽은 역시 지금 똑같이 봤을 때, 그쵸, 대륙을 지나오는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안 쪽에서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은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줘야 될 게, 이 지역들, 동안 지역들은 사실 우리 지난번에 정리할 때 얘기했었던 것이 따로 있습니다. 뭐였나요, 친구들? 그래서 여기는 바로 계절풍의 영향이 강한 곳이다 라고 했죠. 계절풍. 지금 사실 서안 지역은 1년 내내 편서풍만 부는 곳이에요. 1년 내내. 1년 내내 편서풍만 쭉 부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동안 지역들은 어떠냐? 봄, 가을에는 편서풍이 붑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어땠어요? 계절풍이 부는 곳이었죠. 여름과 겨울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친구들?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더 대륙이 빨리 뜨거워지고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 비열차에 따라서, 그쵸, 바다 쪽이 고기압, 그다음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되면서 여름철 바람은 이렇게 불어온다 했었죠. 그래서 여름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반면에 겨울철 바람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이렇게 불어온다 했었죠. 그래서 이 계절풍의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이게 더해지면서 더 여름과 겨울 간의 그런 기온 차이, 강수량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다 지워보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친구들. 너무 제가 많이 그리면서 썼는데 지워보고 마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를 일단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서안에서는 7월달 평균 기온이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1월달이 완벽하게 정말 따뜻한 걸 볼 수 있어요. 동안으로 쭉 오면서 어떤가요? 사실 7월 평균 기온은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오는 반면에 1월달 평균 기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 차이가 커지게 되는, 연교차가 커지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1월달 평균 기온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1월달에는 왜 그러냐? 1월달은 이 동안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잘 생각해보면 우리 동안 지역 여기 편서풍 불어오는데 지금 대륙에서 계절풍까지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절풍과 편서풍이 더해지면서 겨울철은 훨씬 더 추운 바람들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안 쪽은 서안에 비해서 훨씬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온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서 좀 제가 설명할 게 많으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대륙의 서안처럼 연교차가 작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해서 얘를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 해양성 기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반대로 동안 쪽은 어떤가요, 지금? 그쵸, 대륙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고, 대륙의 영향 때문에 1월달 평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 그래서 얘는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편의상 그냥 대륙성 기후는 연교차가 더 크다, 해양성 기후는 연교차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완벽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대기후의 위치들 쭉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친구들, 지금 지중해성 기후, 겨울 건조 기후, 온난 수분 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 위치들이 지금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네, 여기 지금 유럽
서유럽 쪽은 서한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서한에 주로 나타나는 기후들이 쭉 분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아시아 쪽은 뭐가 나타나냐? 지금 아시아 쪽은 다 색깔들을 봤을 때 온난습윤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요것들은 동안에 나타나는 거. 다음 얘네는 서한에 나타나는 거.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 온난습은,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요 두 가지가 우리나라 겨울 기후, 우리나라 온대 기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서한에 나타나는 기후, 서한해양성 기후,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한에 나타나는 기후, 지중해성 기후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특징들 간단하게만 보고 오늘은 이제 넘어갈 겁니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어떤 거냐? 일단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애, 그쵸? 왜냐면 왜? 서한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 지중해성 기후도 연교차가 작겠죠. 근데 얘는 여름은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충분히 강조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습지랑 똑같은 표죠. 학습지에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온대 겨울 건조 기후 뭐냐? 얘는 여름에 고온 다습, 그다음 겨울에 건조한 기후,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죠. 딱 네, 그런 기후 봐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또 온난습윤 기후는 뭐냐? 연중 습인한 기후다. 그래서 건기가 뚜렷하지 않은 기후, 이런 기후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서한, 얘네 두 개는 동안,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이제 세 번째 내용, 네, 지중해성 기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 보기 전에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이 있어요. 즐거운 소식은 마음까지 적셔준다. 몸속으로 보내는 파란 메시지. 내 몸에 흐르는 이온 포카리 스웨트.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된 CF입니다. 포카리 스웨트를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여러분과 함께 수업했다면 네, 수업 시간에 불러줬을 텐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정말 좋은 온라인 수업 환경이라서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지금 영상에서 나온 분이 바로 요즘에도 자주 나오시는 손예진 배우님이신데요. 지금 굉장히 옛날 한 10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영상인 것 같아요. 보시면 사실 다른 걸 봐야 될 게 아니라 요 지금 광고를 찍은 장소를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어딜까요, 친구들? 여기 아마 친구들 다 알 거예요. 그쵸?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를 왜 가져왔냐? 당연히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중해성 기후 특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정말 빈센트 반 고흐 화가님이 그려주신 그림인데요. 올리브 나무를 왜 그렸을까? 네, 이분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쵸? 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흐가 살고 있었던 프랑스나 이탈리아, 지금 남부 유럽 쪽이 사실은 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요 지중해 끼고 있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 주변 지역들이 사실은 대다수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왜 재배하는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분포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봐주시면은 그쵸, 지중해성 기후 여기 있네요, 친구들. 네, 여기 제가 체크하려고 했더니 바로 다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단에 조금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여기랑 여기. 지난번에 요 위에는 AW가 있었죠. 하지만 요 아래쪽 밑에 꽁다리 부분, 요 두 부분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분포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미국에도 크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다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리고 칠레 중부 지역도 지중해성 기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살기 좋은 기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우리 위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 후에 내가 정말 일생을 즐기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후가 좋은 곳들에 해당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중해에 좀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 특징들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기후 그래프를 보려고 합니다. 요 4개의 기후 그래프가 쭉 있고요. 요 교과서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요 4개의 그래프 중에서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아직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요거 이제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배우고 나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이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지역은 바로 로마입니다. 네, 로마 여기 있는데 로마의 기후 그래프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왜 그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지중해성 기후인가? 지중해성 기후 일단 기본적인 특징은 여름철에 건조하다는 특징이에요. 여름이 건조한 특징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름 건조한 특징이 왜 큰 특징이냐? 지중해성 기후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지역들, 다른 기후 지역들은 절대 여름에 건조한 기후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여름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친구들. 이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지금 봐주시면요. 여름이 언제냐? 여름 언제예요? 기온을 봤을 때 가장 따뜻할 때 이때네요, 이때. 지금 여기 7, 8월 달이 지금 가장 따뜻하네요. 7, 8월 달이 지금 따뜻한 거 보면 어때요? 이때가 여름이니까 7, 8월 여름인 곳 북반구임을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정보도 우리 알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름일 때 어떤 거야? 여름일 때 보니까 여기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건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건조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름철 건조한 애는 뭐밖에 없다 했어요, 지금?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네. 일단 온대기후니까 C 붙겠죠, C. 그리고 여름이 건조해요. 뭐라고 붙어야 될까요? 두 번째 2차 기후 구분에서 우리 여름 건조, summer dry라고 해서 summer dry의 약자 S를 붙여준다 했죠. 그래서 summer dry 약자 우리는 CS라고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CS 기후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그래프를 봤을 때 여름이 건조하다, CS구나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로마의 날씨, 여름철 맑은 날씨 봐주시면 너무 예쁘죠? 화창한 그리고 정말 햇빛이 따사로운 느낌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습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쨍쨍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 지중해성 기후는 쨍쨍하죠? 왜? 건조하니까 비가 안 오니까 햇살이 그대로 내리쬐는 거예요. 굉장히 쨍쨍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왜 하필 여름에 건조할까요? 좀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왜 하필 여름이 건조한가? 그렇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노란색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되겠고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잘 살펴봐 주세요. 여기 살펴봐 주시면은 여기 지금 적도저압대, 아열대고압대, 고위도저압대, 극고압대 요 기압대들이 어때요? 계절별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이동을 합니다. 쭉 올라가고요. 네, 쭉 올라가는 시기, 북반구 쪽으로 얘네가 치우치는 시기 언제예요? 지금 여름철에는 어때요? 지중해성 기후가 아열대고압대 영향권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쵸? 여름철에는 아열대고압대 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가 건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겨울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 되면 얘네가 쭉 내려가겠죠. 내려갔더니 겨울에는 고위도 저압대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겨울은 어떤 거예요? 겨울은 습하겠구나, 다우가 오겠구나, 비가 많이 오겠구나 라는 거 지금 역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친구들? 네. 자, 역시 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대표 지역. 네, 방금 우리 영상으로 함께 봤었던 그리스 산토리니를 또 가져왔습니다. 사진 너무 예쁘죠, 친구들? 요 하얀색과 파란 색깔의 조화. 너무 예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손예진 씨가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이렇게 예쁜 노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 저는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런 산토리니와 비슷한 지역들을 또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산토리니와 비슷한 이런 하얀색 벽을 가진 지역들을 많이 방문해봤는데요. 왜 굳이 하얀색 벽 색깔을 칠하게 되는가? 페인트를 계속 칠해줍니다. 이 친구들이. 왜 그러는가 보면요. 그쵸. 너무 여름철 햇살이 따사로운 거예요. 여름철 햇살이 너무 따갑다 보니까는 이제 햇살을 좀 잘 반사를 시켜줄 만한 색이 당연히 흰색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더위 많이 타는 친구들 보통 여름철에 검정색 티셔츠 많이 입지 않고 하얀색 티셔츠 많이 입잖아요. 왜 그런가요? 빛을 반사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빛을 반사해주기 위한 하얀 색깔 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지금 창문들이 굉장히 작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과 문도 되게 작아요.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창문을 크게 낼수록 그냥 빛이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너무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창문 작게 내는 그런 포습이 있다. 그래서 여름철 외부 열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벽을 두껍게 만들고요. 흰색으로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작게 만들고 또 특히나 골목골목이 되게 좁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냥 골목골목에 그늘이 질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그늘이 져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시원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게 집들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이제 그 산토리니와 비슷한 마을 이제 지중해 기후 지역의 마을을 가다가 캐리어를 끌고 골목골목 올라가다가 정말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골목이 되게 좁고 굉장히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하시고 명심하시고 여행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다른 지역들과 다른 농업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합니다,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사진도 많이 가져왔고 내용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 혹시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피자에 보시면은 검정색, 그쵸? 올리브 나와 있는 거, 올려져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은 좋아합니다. 항상 좋아하진 않고. 올리브가 바로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올리브가 잘 자라요. 올리브 이파리들 지금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반딱반딱한 이파리. 반질반질한 이파리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뭇잎이 굉장히 뺀질뺀질하고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이런 나무도 우리가 경엽수림이라고 하는데 경엽수라고 하는데요. 이 경엽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약간 잎이 반질반질한 반딱반딱한 그런 이파리를 얘기합니다. 이 이파리를 갖는 이유가 뭐냐?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잎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 통영이나 거제 같은 남쪽 지방 내려가면은 많이 있는 동백꽃, 동백나무가 대표적인 경엽수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중해성 지역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다 수확을 해서 올리브유를 만들기도 하고 올리브 기름 그리고 올리브로 피자를 볶기도 하고 다양하게 파스타에 넣어 먹기도 하고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경엽수림 중에 하나인 오렌지 우리 얼마나 만난지 오렌지. 네. 그래서 오렌지로 또 유명한 지역 우리 알고 있는 곳 있죠. 우리 선키스트. 네. 캘리포니아 산 오렌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캘리포니아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죠, 친구들. 그래서 올리브의 국가별 생산별 이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생산량이 쭉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 에스파냐, 스페인이고요.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 요 지역들이 지금 다 어디예요? 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는 주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정말 많이 생산하는구나 라는 거 지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생산하는 것 바로 이 밭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도 유럽이 나오는 영화라면 이 밭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뭘까요, 친구들? 네, 이 밭은 바로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제가 포도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포도를 가지고 또 만드는 것이 있죠, 친구들.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또 맛있는 요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 프랑스, 남부 프랑스와 남부 이탈리아, 남부 스페인 요 지역들이 사실은 이
이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들입니다. 왜냐면 기후가 딱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오렌지도 사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맛있는 이유가 여름철이 건조하다 했잖아요. 여름철이 건조하면 어떤 것이 좋으냐? 비가 적게 오면은 그쵸? 과일이 어떨까요? 빗물을 적게 먹으니까 과일이 엄청 달달합니다.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포도도 달달하고 오렌지도 단 거죠.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은 당연히 맛있겠죠. 그래서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농업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올리브, 오렌지, 포도 그리고 와인병에 위에 꽂는 코르크 마개 있죠. 그 마개를 만드는 코르크 참나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나무에서 생산해내는 농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숫자에 나무 목자, 수목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수목기후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목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목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바로 고온 건조한 여름 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주식으로 뭘 먹나요, 친구들? 우리는 주로 쌀을 먹잖아요. 쌀은 되게 특징적인 게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럼 절대 생산이 안 됩니다. 쌀이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건조하면 안 돼요. 쌀은 무조건 습해야지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농사할 수 없는 거예요. 곡물 농업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성 기후지역에서는 여름철에 주로 나무를 활용한 수목 농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농업 지역도 사실은 이제 겨울과 여름이 구분되는데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밀과 보리가 자라는 밀과 보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리 들어봤나 친구? 귀리. 네, 귀리. 요즘 많이 먹더라고요. 귀리 우유. 그래서 뭐 귀리 오트밀이 바로 귀리인데요.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곡물 농업도 하긴 합니다. 언제 하냐? 얘네는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을 때 온난하고 강수량 많을 때가 언제예요? 보통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 곡물을 농사를 짓는다라는 게 특징적이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 귀리 같은 곡물들을 재배하는 것은 보통 겨울에 한다라는 특징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농업 방식 중에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목이라고 해요. 이목. 이목 끌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목 뭐냐? 이동한다. 이동. 네. 이동하냐? 목축업을 이동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축 뭐예요? 가축을 기르는 거. 옛날에 알프스 소년 하이디 요 친구 아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요즘엔 펭수가 유명해서 이제 요들송 막 부르고 하지만 원래 얘가 이제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요 친구 옆에 있는 요 친구, 요 남자 친구 소년이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 목축을 하는 양과 염소들을 치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염소도 예쁘게 앉아있는 모습 보시는데요. 얘네들을 양과 염소들을 목축을 할 때 한 곳에서만 목축을 하지 않고 계절별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별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목축이다라고 해서 이동 목축, 이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목 어떻게 하냐? 왜 하는 거냐? 자, 우리 여름철 기온이 어떻다고 했어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철이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아래쪽 저희도 지역들 저고도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들은 훨씬 더 기온이 높고 건조한 거예요. 조금 그 고도가 높아지면은 약간 그 수분이 있다고 합니다. 좀 기온도 좀 낮아질 뿐더러 좀 약간의 수분이 있기 때문에 고도가 좀 높아지는 곳들에 가면은 풀들이 좀 살아 있대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래쪽에 풀이 없어져 버려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 얘네를 먹이려면 무조건 여름철 목장을 위쪽으로 올라가서 먹이고 한참 키우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되면 다시 여기 이 지역들은 너무 추워지겠죠. 그래서 겨울철 되는 순간 다시 좀 따뜻해지는 고도가 낮은 곳으로 얘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올라가고 겨울철 내려오는 이렇게 이동하는 목축이라고 해서 이목이라고 얘기하고요. 옛날에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이 목축을 하는 목동이 아래쪽에 살고 있는 마을의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소설 읽어보시면은 이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맞춰봤는데요. 이제 문제 풀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기출과 천차점 문제, 제가 가장 쉬운 문제로 골라왔습니다. 지금도 일부러 가장 쉬운 문제 가져왔는데 같이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2014학년도 4월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은 어느 지역의 가옥 특징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 가옥이 나타난 기후 지역의 농목업 특성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옳은 것. 지금 사진 보니까 어디예요? 바로 산토리니 나옵니다. 산토리니.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 외벽 흰색. 그리고 여러분 강한 햇빛을 반사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창문이 작고 벽이 두꺼워. 이미 나왔죠. 얘는 뭐예요? 지금 CS. 네, 지중해성 기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1번 어떤가요? 충적 평야에서 벼의 이기작. 벼 일단 안 되죠. 땡. 틀렸고요. 사탕수수와 바나나. 우리 이미 배웠죠. 사탕수수. 열대 기후 지역이었죠? 아니고요. 술록의 먹이. 술록우리 툰드라라 했죠. 제가 맨 처음 큐펜의 기후분 할 때. 이거 아니겠죠? 그다음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경작하는 화전농업. 이동식 화전농업. A 기후 지역이었죠. 열대니까 아니었고요. 네, 마지막 올리브, 오렌지, 포도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에 해진다. 정답이네요, 친구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문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하고 저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응용하는 문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공부 마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같은 온대기후 내에서도 대륙의 서하는 무슨 풍의 영향? 저희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료차가 더 작고요. 그럼 대륙의 동하는 뭐죠? 그쵸. 계절풍 영향으로 연료차가 더 크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어떤 기후? 고온 건조한 기후를 바탕으로 여름철에는 수목농업, 겨울철에는 곡물농업을 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오늘 내용 싹 다 들어가 있는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좀 긴 내용이었는데 잘 정리해 보시고 네, 복습해 보시고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